자, 문제 3번 가볼게요. 교환이론을 지역사회 간호에 적용하고자 한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교환이론. 말 그대로 교환에 대한 이론이에요. 자, 교환이다. 지역사회 간호에서 교환의 의미를 설명하시오. 자, 교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고 받는 걸 의미해요.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주고 받는 과정을 교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환이라는 의미는 상호 주고받는 과정을 뜻하게 되고 교환이 이루어지는 양자의 관계는 서로 대등한 관계입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역사회에 얘를 적용시키면 지역사회 간호사와 대상자가 뭘 해요? 주고받기를 합니다. 그럼 지역사회 간호사와 지역사회 대상자는 서로 대등한 관계예요. 교환이론. 자, 지역사회 간호 과정에서 기억 단계에서 교환이 잘 이루어집니다. 지역사회 간호 과정,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어느 단계에서 교환이 잘 이루어질까요? 지역사회 간호사가 뭔가를 제공하고 대상자로부터 어떤 반응을 받아요. 주고 받아요. 간호를 제공하고 반응을 받아요. 어떤 단계? 수행 단계에서 잘 이루어집니다. 자, 교환 이론에서의 포인트는 수행 단계에서 교환이 잘 이루어진다. 요거 하나입니다. 문제 4번 갑니다. 자, 다음은 지역사회 차원 모델 얘기할 거예요. 지역사회 간호의 차원 모델 얘기할 거예요. 자, 간호 과정, 지역사회 간호에서의 예방 수준, 인구 집단의 건강 수준, 역량 인재 등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 괄호 안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라고 얘기했어요. 차원 모델이에요. 세 가지 차원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 자, 건강의 차원은 대상자의 건강 수준 사정의 지침이 됩니다. 건강의 차원은 사정의 지침이 돼요. 건강관리 차원과 간호 실무 차원은 간호 활동의 지침이 돼요. 요거 일단 포인트를 잡을게요. 건강 차원은 사정의, 실무와 관리 차원은 활동의 지침이 된다. 자, 그래서 2번을 보면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이 그림을 그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아까 세 가지 차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건강의 차원, 건강관리의 차원, 그리고 간호실무의 차원. 각각 차원이 이렇게 하나씩 자리 잡을 겁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정에 지침이 되는 차원이 있어. 활동에 지침이 되는 차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기억에 해당하는 차원의 명칭과 구성요소 6가지를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간호과정 전반에 걸쳐서 지침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간호 실무의 차원이 됩니다. 자, 간호 실무의 차원입니다. 그에 따른 구성요소 6가지는요. 인지적 차원, 대인관계 차원, 윤리적 차원, 기술 차원, 과정 차원, 반영 차원이 있어요. 이번에 니은은요. 사정에, 자, 니은, 사정에 지침이 되는 활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정에 지침이 되는 활동을 우리는 건강 차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칭과 구성요소 6가지. 건강의 차원이에요. 명칭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성요소 얘기해야죠. 생물학적 차원, 심리적 차원, 물리학적 차원, 사회문화적 차원, 행동적 차원, 보건의료 차원으로 구성된다. 자, 이 사람의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사정해보고 싶어. 그럼 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사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것들이죠. 그러니까 건강의 차원의 구성 요소들은 사정의 지침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합니다. 계획하고 수행하고 평가한다. 실제적으로 간호 활동을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간호 활동을 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 차원이다. 어떤 활동을 하냐면 1차 예방활동, 2차 예방활동, 3차 예방활동을 하면 돼. 건강관리 차원.
자, 1차, 2차, 3차 예방이 있어. 1차 예방은요, 건강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포인트 잡아주셔야 돼요. 문제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예방 활동을 1차 예방 활동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건강 증진과 건강 보호 측면을 강조합니다. 자, 2차 예방은 문제가 발생된 후의 조치를 얘기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어. 그렇기 때문에 뭐 하면 좋겠어?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고 적정 치료하면 되겠어. 3단계는요. 대상자가 최상의 기능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 원래 상태까지 안 되더라도 그들이 갈 수 있는 최상의 상태까지 돌아갔으면 좋겠어.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을 얘기해요. 자, 되셨나요? 자, 다시 그림 한번 봐요.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 간호 과정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간호 실무예요. 그들의 건강이 어떨까 사정해 보고 싶어요. 그러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사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강의 차원이에요. 이건요. 간호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림 그대로 봐주세요. 자, 문제 5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렘은 간호의 대상인 인간을 생물학적, 사회적, 상징적으로 기능하는 하나의 통합된 개체로서 자가간호라는 행동 형태를 통해서 계속적인 자기유지와 자기조절을 수행하는 자가간호 요구를 가진 자가간호 행위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요. 오렘의 자가간호 이론에 대한 얘기인 거죠. 인간은 자가간호 요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요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자가간호 행위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간이 개인의 안녕과 삶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화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나 자신의 요소를 조절하기 위해서 스스로 수행해야 할 활동 3가지를 설명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봐요. 인간이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적 요소나 자기 요소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수행해야 할 활동이 있거든. 더 압축시켜보죠.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스스로 해야 할 활동이 있거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활동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이걸 자가간호 요구라고 합니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활동, 요구되어지는 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가간호 활동입니다. 이 자가간호 활동에는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에 뭐가 있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가간호 활동, 요구 활동, 자가간호 요구에 대해서 묻는 거.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가 있고요.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가 있고요. 건강이탈 자가간호 요구가 있습니다. 일단 얘가 자가간호 요구라고 하는 것인지를 밝혀내셔야겠고 이 자가간호 요구에 3가지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겠죠. 첫 번째,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요구. 먹고, 자고, 씻고, 활동하고 등등. 공통적으로 가지는 요구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활동, 기본 욕구에 포인트를 주시면 되죠.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를 얘기한다. 뭐가? 일반적 자아간호 요구가. 발달적 자아간호 요구. 인간은요, 발달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발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요구가 있다. 발달 과정에서 특정하게 필요한 자아간호 요구를 얘기한다. 3번째, 건강이탈 자아간호 요구. 건강이 이탈됐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질병 상태, 진단, 치료와 관계된 비정상적 상태에 대한 자아간호 요구를 얘기한다. 내가 인간답게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요구되어지는 활동, 이것을
자가간호 요구라고 합니다. 이 자가간호 요구에는 일반적, 발달적, 그리고 건강 이탈 자가간호 요구가 있어요.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죠. 자, 2번. 자가간호 결핍이 생기는 이유를 오렘이 제시한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자가간호 결핍이란 얘기를 했어요. 자가간호 결핍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이 오렘이 얘기했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얘기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봅시다. 결핍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핍이라고 하는 게 뭐죠? 부족이에요. 나 지금 부족해. 뭐가 부족해? 두 가지의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하래요. A 개념이 있고요. B 개념이 있대요.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이라고 얘기했어요. A보다 B가 부족해서 그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간호 결핍이 생겨. 자아간호 결핍의 의미는 개인이 자가간호 역량과 치료적 자가간호 요구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개인에게 필요한 자기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의미하고 이때 간호 개입이 필요하다. 자, 두 가지의 개념. 역량이라는 개념과 요구라는 개념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물론 이때 요구가 치료적 자아간호 요구라고 얘기를 하지만 답에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될 얘기는 역량과 요구예요. 자, 자가간호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량이란 말은 다른 말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가간호할 수 있는 능력과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서 능력이 부족해. 요구가 더 많아. 능력이 부족해. 그래서 뭐가 생긴 거야? 결핍이 생긴 거야. 내가 자가간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군가가 채워줘야 돼. 누가? 간호사가요. 이때 간호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자, 3번.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작성 방법이 나왔습니다. 뭐부터 봐주셔야 되겠죠? 본문보다는 작성 방법을. 자료 내용 중 잘못된 내용 3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쳐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우리가 본문을 첫 줄부터 꼼꼼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간호책의 3가지를 얘기하라고 얘기했어요. 기억이 얘기하는 간호책의 3가지를 설명하시오.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틀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주의하고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자가간호 요구. 일반적 자가간호 요구가 있고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가 있고 건강이탈 자가간호 요구가 있어. 일반적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 기본적인 욕구, 공기, 물과 같은 자가간호 요구야. 발달적 자가간호 요구라고 하는 것은 발달 과정에서 특별하게 필요한 것을 얘기해. 건강 이탈 자가간호 요구라고 하는 것은 질병 상태와 진단, 치료와 같이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필요한 요구를 얘기합니다. 자가간호 역량, 뭘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가간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역량이라고 하나요? 자가간호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럼 뭐가 생겨나요? 부족이 생겨나요. 우리 이것을 결핍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자가간호 역량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가간호 결핍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그럼 자가간호 역량은 뭔데요? 자가간호 역량은 자가간호 활동을 수행하는 힘입니다. 자가간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요구를 스스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자가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 기술, 태도, 신념, 가치, 동기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자가간호 결핍은 자가간호 요구보다 자가간호 역량이 높을 때 자가간호 결핍이 발생한다? 요구보다 역량이 높으면 이 역량으로 요구를 다 해결할 수 있죠. 부족한 게 아니라 남아요. 결핍이 아니에요. 자가간호 역량보다 자가간호 요구가 높다. 이렇게 요구가 높으면 채워주질 못해 부족이 생겨나 그럴 때 우리는 자가간호 결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2가지 다 찾았습니다.
자, 한 가지 남았어요. 자, 간호역량이란 자가간호 결핍이 일어난 사람에게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요구를 해결하지 못해 그때 그 사람들에게 간호체계를 설계해서 제공하는 간호사의 복합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는 간호사의 능력을 간호역량이라고 합니다. 자, 간호체계입니다. 간호체계를 전체적 보상체계, 부분적 보상체계, 교육적 보상체계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자, 전체적 보상체계, 자, 간호체계, 간호역량, 간호가 개입, 간호를 전달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전체적 보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개인이, 우리의 대상자가 자가활동을 거의 수행하지 못해요. 전혀 수행하지 못하면 간호사가 전적으로 해줘야 되죠. 그것을 전체적 보상체계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해주거나 모든 활동을 도와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부분적 보상체계라고 하는 것은 일부는 본인의 역량으로 요구를 채워줄 수 있어. 그런데 일부는 본인의 역량으로 채울 수 없어. 그럼 뭘 채울 수 있고 뭘 못 채울까요? 자, 개인이 일반적인 자가간호 요구는 충족시킬 수 있어요. 포인트 잡으셔야 돼요. 일반적인 인간으로서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는 스스로 채울 수 있으나 건강 이탈 요구는 충족시키기가 힘들어. 그러면 어디에 포인트를 줘요? 여기에 포인트를 주면서 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간호사와 대상자가 함께 건강을 위한 간호를 수행한다. 함께.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도록 하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육적 보상체계예요. 얘는 개인이 자가간호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활용하면 돼, 이렇게 사용하면 돼 라고 알려주면 되죠. 이렇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교육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자원은 가지고 있으나 의사결정, 행위조절, 지식, 기술을 획득하는 데 간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지지, 지도, 발전적 환경 제공, 교육의 간호를 수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대상자가 전적으로 못해. 전적으로 간호해줘야지. 대상자가 기본적인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어. 그런데 건강 이탈적인 면만 못해. 그럼 간호는 건강 이탈적인 면을 도와주면서 스스로 자신의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 있도록 해서 대상자와 간호사가 같이 협응하는 것을 얘기해요. 협력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교육적 보상체계. 대상자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잘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해주면 돼요.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간호체계 3가지였습니다. 자, 지역사회에 적용해야 된다. 지역사회 적용. 첫 번째, 치료적 자가간호 요구를 사정하자. 두 번째, 자가간호 역량을 사정하자. 그래서 진단, 자가간호 역량을 중심으로 기술하자. 계획하자, 수행하자, 평가하자. 자, 잘못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자, 우리가 간호 체계를 통해서 간호를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간호가 제공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간호가 제공되어져야 된 상황은 자가 간호의 결핍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간호를 제공하면 되죠. 이 결핍을 해결해 주고 싶어서 간호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봐요. 진단이 있고 그리고 수행이 있어요. 간호 진단이 있고 간호 수행이 있죠. 간호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 그들의 요구입니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그들의 문제나 요구를 해결해 주고 싶어서 간호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볼게요. 간호 진단이 있고 수행이 있어요. 우리가
간호 체계를 통해서 간호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간호 진단은요? 그들의 요구나 그들의 문제여야 돼요. 그럼 이 간호 진단은 뭐가 돼요? 간호 결핍이 되는 거죠. 간호 진단은 역량이 아니라 결핍을 중심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핍, 자가간호 결핍을 얘기할 때 우리가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그들의 요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두 번째, 그들의 역량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래서 1단계로 그들의 요구를 사정하고 2단계로 그들의 역량을 살펴봐서 그래서 그들의 필요, 그들의 요구인 그들의 결핍을 진단 내리고 이 결핍을 채워주고자 우리는 간호를 전달하면 돼요. 자, 간호 역량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중심으로 기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사정할 거예요. 1단계 사정하고요. 2단계 사정할 거예요. 자, 1단계 요구 사정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요구에는 뭐가 있었죠? 일반적, 발달적, 건강 이탈적 요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역량을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요구를 사정하고 역량을 사정해서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을 때, 결핍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뭘 해줄 거라고요? 간호 제공해 줄 거라고요. 적절한 간호 체계를 결정하고 중지를 할 겁니다. 이 체계 역시 세 가지가 있었어요. 전적으로 해주느냐, 부분적으로 해주느냐, 교육적으로 해주느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면 돼요. 자, 치료적 자가간호를 수행하고 환자의 자가간호 능력을 증진시키고 자가간호 능력의 한계점을 보완해주고 그래서 평가에서 결핍을 메워주면 돼요. 이게 오렘의 자가간호 요구입니다. 자,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적용까지 가주셔야 돼요.